지금은 이제 원래는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잠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숫자, 이 파동성명학은 목화토금수 오행을 숫자로 치환해서 이제 이 이름 짓기 쉽게끔 만든 책이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아니고 저는 이걸 30년 이상 봤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숫자로 만들어서 스스로 이름을 지어보게끔 그렇게 만든 책인데, 지금 제가 2018년생 이름을 짓고 있는데, 이게 굉장한 변수가 뭐냐면 타고난 성이에요, 성. 그래서 이 친구는 딱 성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성이 2번이 나와요. 2번이 성이 2번이 나오는데 그 몇 년생이냐에 따라서 번호가 좀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가불병정 무기경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음에 가장 좋은, 이 친구에게 좋은 숫자가 0이라는 숫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숫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좋으니까. 그러니까 성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생이 만약에 5번이 나온다, 그 친구한테, 그럼 운이 되게 좋은 거죠. 5 다음에 8이 나오게 되면 최상의 궁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2라는 것을 타고난 거예요. 그게 부모님한테 이제 물려받은 성이죠. 그럼 여기서 한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첫째, 이름을 지을 때. 그러면 이 다음에 가장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래도 한 80점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0으로 한정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0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건데, 이게 조합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0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4와 8이 있어요. 4와 8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204로 가든지 208로 가야 돼, 이 친구는. 참고로 08이 가지고 있는 남자의 운이 굉장히 좋아요. 이름에서 08이 되면은 매사가 순조롭게 성공하고 가는 곳마다 권리가 많고 의기양양하다. 도와주는 사람이 사방에 많으니 부귀하고 중심을 집중시키고 주목을 받고 대성공을 한다. 지덕을 겸비한 영웅의 운으로 처음에는 신고하나. 근데 08이 이게 08보다 더 좋은 게 58인데 얘는 성이 2번이기 때문에 그 더 좋은 운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년에 조금 고생하는 게 나오긴 나오는데 마침내 공명영달하며 복록을 얻어 가문을 빛내고 유명후세하며 장수복을 하는 기운의 배합이다. 거의 이제 95점 정도의 배합이죠. 98점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안 된다니까, 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사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조합이 있어요. 부귀 공명이 천하를 진동하며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영사, 제가 매직으로, 파란 매직으로 표시해놨는데, 이제 영사 조합은 제가 그 여성들한테도 많이 쓰는 조합인데, 근데 아무튼 좋지는 않아요. 08보다는. 근데 이 친구가 성이 2번이에요. 그러면은 이름 안에
2와 4, 2와 8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삼성 이병철 회장이 2와 8이 들어가는 조합이에요. 2와 4가 들어가면 안 좋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있고 흐름에 따라서 저는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해요. 그런데 전체 숫자에서 동시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원격이죠. 성하고 끝자하고 조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서로 순환됐을 때, 근데 성하고 끝자하고의 조합은 그 어떤 이름의 성분으로 봤을 때 그 파워가 한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성을 배제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2와 8이 있으면 대재를 얻고 현철을 만난다. 이병철. 2와 4가 같이 있으면 자식에게 불행이 닥친다. 형제나 자식에게 불행이 닥친다. 그러면 2와 4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208로 초성이 제한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208이나) 280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228도 아마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220이냐 28이냐 문제인데, 228도 괜찮네. 손실이 이득이 되고,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잘 되는 거고, 입신양명하고 국이 발전하는 재산격이다. 근데 또 사업은 불길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지도자로는 손색이 없으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28로 시작되는 280으로 이름이 가는 것보다는 순서가 208로 가는 게 낫다. 부귀공명 복수 쌍전의 최길론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더 좋은 점수. 그럼 이 친구의 최상의 조합은 208로 끝나는 거고, 208은 2가 이응이고 0이 스즈츠고 8이 미음 비읍으로 끝나야 돼요. 초성이. 이름 짓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씨라고 쳐요. 그러면 영어 이름 짓기는 참 괜찮아요. 짐이라고 하면 돼. 지읒, 미음 이렇게 끝나니까. 영어 이름은 쉬운데 이게 한국 이름이 더 어려워요. 한국 이름으로 이짐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남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으로 짐이 하면은 딱이고, 문제는 이제 한글 이름인데, 이 조합으로, 이 초성으로, 뭐 얘가 일본에다 그러면 사마라고 하면 돼. 사마. 근데 한국에서 좀 그럴싸한 스즈츠로 시작해서 미음 비읍으로 끝나는, 이게 외자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외자도 별로 좋은 게 안 나와. 이 조합은 예를 들어서 이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참 하면 이 조합이 나와요. 차라리 외자가 나아. 이렇게 이참 이렇게 하면 고민을 더 해봐야 되고, 이제 이 메모까지 여기다 붙여서 이 친구를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혼자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왜냐면 한자 홀수 짝수 찾아야지 그걸 동시에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력자가 필요해요. 조력자. 이게 혼자서 하기가,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못 해버리니까, 이거는. 그럼 다른 사람 이름 짓는 것도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항상 로맨스 상태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예술가의 특성이고,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뭔가 봉사활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물론 모든 봉사에는 희생이 따르죠. 하지만 기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기쁜, 좀
보람된 그런 어떤 약간의 손해, 희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뭔가를 비워주는 거죠.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인터스텔라 아미고님들, 그러니까 카페를 섭외하고 있는 인터스텔라 아미고님들의 이름부터 먼저 봐주고 있는 이유는 첫째, 명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명함에 영어 이름하고 이제 자기 이제 한글 이름을 할 건데, 이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불러줄 때 이게 운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성명학에서는, 그래서 뭐 굳이 비즈니스상의 명함을 본명을 꼭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름으로 일단은, 그 다음에 작가가 사업가들 그냥 예명 쓰는 사람들 꽤 있어요. 영어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한단 말이죠. 왜냐면 이렇게 특히 글로벌한 사업일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제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연회에 쓸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찻잔을 수북하게 쌓아놓은 이렇게 빌딩처럼 이렇게 설거지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그릇을 빌딩처럼 이렇게 한 8단 정도로 쌓아놓은 꿈을 꿨는데, 그게 200인분이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둘 중에 하나인데, 갤러리 카페 200군데가 섭외가 된다, 올해 안에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빌딩처럼 그릇이 연결되어서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프랜차이즈랑 연결이 될 거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200개 정도의 매장을 가진 어떤 갤러리 카페나 카페 프랜차이즈 사장하고 연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고리들을 국내외에서 이제 널리 알려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홍보지가 나와야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나도 지금 한 20종 정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리플릿 같은 것도 충분히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지금은 제안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펼치는 건데, 24년에. 자, 그런데 지금 갤러리 카페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 시점에 제가 내 판화를 카페에서 팔자 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딜레마가 있어요. 뭐가 딜레마가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한 2년간 매달 판화 제작비가 1000만원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판화 제작비만 지금 얼마가 들어갔지? 최소한 2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판화를 생산해 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화가로서 그거 자체가 억 단위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진짜 이게 쉽지 않다. 판화를 다수를 제작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고양시에 있는 모 판화 업체에서 자기가 판화 업체에서 역제안이 들어오더라고. 지아트 사단법인이랑 손잡고 지아트 사람 화가들이 판화를 제작하는데 목돈이 들어가서 좋은 그림이 이렇게 널리 판화로 보급되고 있지 않으니 청년 작가들의 그 원화를 판화로 만들어 주는 하나의 문화지원 사업 이런 거를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 공방에서 기획을 해서 지아트 사단법인이랑 손잡고
사단법인에서 그것을 문광부에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채택이 되면은 그 작가 추천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들이랑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작가들이 자기 공방에서 판화를 찍게 하자, 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려워요. 이 매달 한 종류의 판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최소 500에서 1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런데 판화가 아니면은 전국 200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갤러리에 어떻게 자기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걸 수가 없죠. 원화를 건다라면은 굉장히 뭐 1시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그림들을 공급할 수는 있겠으나 그거 뭐 사람들이 다 알아보죠. 대충 그래요. 대충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급조 이 그림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화의 가격이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5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몇백이 돼요. 호당 보통 대학생들이 호당 5만 원에 시작을 하니까 대학원생 정도 되면 호당 10만 원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30%가 300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아트페어 때 많이 나오는 가격이죠. 300, 500. 그래서 그거를 전국 200개 프랜차이즈 어떻게 걸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판화밖에 대안이 없는데 판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공급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에 있는 200개 이상의 이 갤러리 카페를 어떻게 섭외를 하겠어요? 전 지금 대략 제 엽서와 리플릿을 들고 이렇게 섭외를 하려고 시도하는 현재 섭외 시도 중인 분만 10분이고 아미고님이 나도 섭외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까지 하면 거의 한 30분? 30분 정도 된단 말이죠. 30명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올해. 이거 섭외하러 다니다가 작가가 그림은 언제 그려요? 그런 이런 어떤 지금 아미고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전국 갤러리 카페 보리들 판화를 걸자 이거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하나 이거죠. 뭐냐면은 갤러리 카페를 그러니까 모 카페 프랜차이즈가 700억을 투자를 받았어. 700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 말이 이거예요. 커피를 파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슬레라는 회사의 시총이 몇백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꿈에 근접해 가고자 하는 지금 그런 노력도 보이지만 가능성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모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어디다가 자 파리로 진출을 해요. 근데 이 회사가 프랑스 파리 어디다가 자기 지점을 내느냐, 르브르 박물관에 지점을 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이제 찾아보면 막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이거 좀 숨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랑 이제 확실히 섭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손을 잡게 될지. 근데 제 느낌에는 그 사장이 제 판화를 본 순간 저랑 협업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면은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전국,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사람은 꿈이 있어요. 전 세계 이
카페를 지점을 내고 싶어. 그래서 그 외국에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많이 알려진 어떤 브랜드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통일성이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나라에만 200군데가 있어, 매장이.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해. 그런데 뭔가 그곳에 가면, 아, 태양 그림이 있어. 그곳에 가면 붉은 태양, 노랑 태양이, 태양이 빛나. 이런 어떤 브랜드의 통일성 같은 거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프랜차이즈에 그 니즈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그러면 해외까지 진출했어. 그러면 300개의 카페에 자기 패널을 지금 현재 바로 걸 준비가 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거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없어요. 그건 이미 유명한 판화를 많이 찍기로 유명한 박서보 선생님도 못해요. 그거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미 왜 못하느냐, 이미 예를 들어서 전속 갤러리가 있거나 이미 사업적으로 얽혀 있어요. 사업적으로. 제가 아미고님들이랑 사업적으로 얽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 판화를, 제 저작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판화를 아무데나 제 마음대로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갤러리의 지원을 받거나 기업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제가 그 카페 프랜차이즈랑 직접 이렇게 딜을 못 하게 돼요. 중간에 그 갤러리가 끼어들어. 자기가 자기 전속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화가라 이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최대한 이권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카페 프랜차이즈랑 이 작가랑 충분히 윈윈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한 15% 15%씩 이렇게 뭔가 그래도 이득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20% 20%씩. 근데 이 중간에 끼어드는 어떤 그 사업적인 이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30%를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저 카페는 10%밖에 못 가져가고 작가도 한 10% 20%밖에 못 가져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우리 그렇게 계약 무슨 약간 연예인 기획사 같은 그런 사람들 끼어들면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거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받으려고 한 거죠. 제 어떤 지분을 아무한테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분을 줄 때는 굉장히 높은 걸 제가 제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에 왔을 때, 한 몇 년 전에 왔을 때도 나는 나 자신이 유니콘 기업이다. 내가 1조의 현재 가치를 갖고 있다. 어떤 의사분이 저한테 투자하겠다고, 그림 엄청 팔아주겠다고 의사들한테 제안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몇 년도야? 2019년이에요 벌써. 그때 제가 나를 기업으로 본다면 내가 유니콘이다 그랬어요. 내가 1조다 현재 가치가. 당신이 이렇게 나를 후원해 주겠다고 하니 내가 이 1조를 1000억으로 낮추겠다. 그리고 20% 이상은 투자를 안 받겠다. 20억을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가면서 한 말이, 생각은 자유니까 그러더라고. 생각은 자유니까. 그렇게 아무튼 높은 기준을 2019년부터 그렇게 기준을 1000억으로 해가지고 제시를 함으로써 감히 저한테 투자를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해버리면 꼭 제가 글로벌로 나갈 때 이렇게 이런 걸 할 때 꼭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그렇게 망가진 가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망가진 화가들도 많이 있어요. 중간에 이 화가가 더 클 수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이권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사업 벤처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일이 미래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관리를 잘해왔다는 거죠. 그만큼 기준을 높게 제시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해외에 한 100개의 매장을 갖고 있고 국내에 한 200개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어떤 갤러리 카페랑 마음대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권은 아미고님들한테 상당수 돌아가는 거죠. 아미고님들이 거의 한 20, 그러니까 아미고님들한테 제가 30%를 거의 내드리는 거죠. 30%, 카페가 20%, 저는 원가 20%, 제 거 30% 현재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꿈도 좀 심상치 않고 제가 빠뜨린 게 또 이거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그 갤러리 카페의 현황이 어떤 상황이냐, 매장에 그림을 걸긴 걸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네, 걸긴 걸었는데 중구난방인 거죠. A 매장에는 그 지역에 어떤 초보 작가의 그림이 걸려 있고, B 매장에는 뭐 유명한 화가의 그 판화가 걸려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브랜드의 통일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왕이면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돼가고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랑 저랑 만나야 하고 또 궁합이 잘 맞다. 이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딜이 잘 될 겁니다. 우선